자, 두 번째 주제는 사법 리스크에도 이재명 당이 완성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개항을 개표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항을인데 이재명 대표가 54.1%, 원희룡 후보가 45.5%로 7,700여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이 개항을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다선을 했던 지역이라 원희룡 후보 도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험지로 분류됐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좁혀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개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원희룡 이 두 분의 이야기 취재돼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선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개항을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개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께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도와주신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개항의 발전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앞으로 더 잘 받들기 위해서 더 돌아보고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김가선 변호사님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서 졌긴 했지만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이 중진 그리고 스타 장관 출신이 매우 어려운 사실은 험지 내지는 사지에 도전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45.45%를 받고 낙선을 했습니다. 졌긴 했지만 승부가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던데 김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2대 총선에서요. 가장 졌지만 잘 싸웠다는 지역이 저는 개항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저희가 봤지만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었을 때 그때 명시적으로 얘기해놨지만 개항을의 갈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선거에 전력 투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굉장히 텃밭 중에 텃밭 아닙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무리하지만 이제 본인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정치인들과 일단 비교가 된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에서 보면 텃밭에다가 정권 심판론 바람에 불면서 10% 이상의 차이는 나긴 했지만 이제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졌지만 그래도 원희룡의 어떤 존재, 어떤 소신, 그다음에 뭔가 너무 유불리에 쫓아다니지 않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졌지만 굉장히 박수를 받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차이가 아주 박빙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극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번 총선이 끝나면 또 선거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재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졌지만 이제 멋지게 총선에 임했던 사람들이 사실 재보궐선거 나가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면 좌절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인에게는 또 계속 기회가 오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정치를 했는가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졌지만 앞으로 또 원희룡 후보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라 이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원희룡 후보, 이재명 대표, 이 대표야 지금 민주당을 사실상 이 친이재명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순혈 전당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파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원희룡 후보는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랄까요? 정치적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우선 그 45% 득표 자체가 선전했다고 또 자기의 도전이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네.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기 때 먼저 간다 그랬고 과감히 도전했고 일정 정도 뭐 더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막바지에 굉장히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거 자체가 좋았는데 저는 선거 캠페인 전략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끝까지 이천수 선수와 같이 다니는 것 저는 나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지 않고 계속 동네 주민 가이드에서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제가 만약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지역 오지 마라.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반분하고 있거든요. 거의 반 자기가 캠페인을 하면서 이천수 선수하고의 어떤 분산되는 부분. 그것이 물론 이제 지역에서 새운동과 작중동이 들어오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또 혹은 토론에서도 빛을 발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저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여당에 힘 있는 후보, 실제로 힘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조력자 옆에 딸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뒷심을 받아먹지 못했다. 초기에는 이천수 선수가 가이드 하더라도 중간부터는 혼자 다니는 형태의 모습이 훨씬 더 나았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희룡 의원은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른바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를 가능성이란 말씀이신 가능성이 거죠? 충분히 있는 것이죠. 네. 자, 개항을 살펴봤습니다.